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귀화라고 하는 한국 국적 면접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이 한국 시민권 시험을 잘 치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상징. 한국의 국가 무엇입니까? 한국의 공식 국가명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의미하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한다. 한국의 국기 무엇입니까? 한국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부른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모양이 중앙에 있고 그 주변에 검은색의 사괴가 있다. 흰색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의미한다. 빨강은 존귀를, 파랑은 희망을, 빨강과 파랑이 합쳐진 태극은 조화로운 우주를 나타낸다. 사괴는 각각 하늘, 건, 땅, 곤, 물, 감, 불, 위를 가리키며 자연의 조화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태극기는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에는 태극기를 집 대문이나 창문 등에 단다. 한국의 국가.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인 국가가 있다. 한국에서는 국가를 애국가라고 하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라는 뜻이다.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애국가는 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국화. 한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이다.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궁화는 보통 7월에서 10월 사이에 매일 꽃을 피우는데 나무 하나에서 약 2000여 개의 꽃송이가 핀다. 무궁화는 오래전부터 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사랑받아 왔다. 무궁화와 태극기 모양을 기초로 하여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가 문장이 만들어졌으며 나라의 중요한 문서, 훈장, 대통령 표창, 여권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문자. 대한민국 고유 문자인 한글은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한글의 자음은 혀, 목, 입술 등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자음 14개과 모음 10개, 모두 24개의 문자를 조합하여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다.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간단하고 과학적이어서 한글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대왕이 학자들과 함께 만든 책 훈민정음 해례본 상표 등록기호에는 한글을 만든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백성이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드는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도 이 책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였고 세계 곳곳에서 문맹도 사인을 없애는데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게 세종대왕상이라는 이름의 상을 주고 있다. 1번 우리나라의 정식 국가명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대한민국입니다. 2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을 3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정답은 태극기, 무궁화, 한글, 애국가 등이 있습니다. 3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애국가입니다. 4번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안익태입니다. 5번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일 등에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애국가입니다. 6번 애국가의 1절부터 4절까지 거듭하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후렴구입니다. 7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태극기입니다. 8번의 태극기는 흰색 바탕의 가운데에 태극 문양을 두고 사방 모서리, 대각선에 검은색의 사괴를 둔다. 이 사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건, 곤, 감, 리입니다. 9번 태극기 사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건은 하늘, 곤은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합니다. 10번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등 우리나라 국경일에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태극기 달기입니다. 11번 태극기 모양을 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흰색 바탕에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괴가 있습니다. 12번 현충일에는 국기를 개양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국기를 개양해야 할까요? 정답은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조기로 개양합니다. 13번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국화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의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보통 7월에서 10월 사이에 꽃을 피고 꽃이 활짝 핀 모양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국가 문장으로도 활용된 이 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무궁화입니다. 14번 무궁화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답은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번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한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훈민정음입니다. 16번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은 언제이며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17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가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은 보통 30세 전후에 많이 하는 편인데 최근 들어 30대 중후반 정도에 하는 경우가 늘어나 결혼하는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가 많아 조부모, 부모, 자녀 등 여러 세대의 가족이 같이 모여 사는 활대가족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함께 큰 도시의 학교와 회사 등이 많이 생기면서 공부나 취업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자녀들이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크게 줄면서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의 모습을 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부나 일 등을 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나 부부만 사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18번 시부모는 며느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이를 낳지 않은 며느리를 새, 아가라고 부릅니다. 아이를 낳은 며느리를 어머마라고 부릅니다. 19번 아내는 남편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20번 아내는 남편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21번 아내는 남편의 누나를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22번 아내는 남편의 형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아주버님이라고 부릅니다. 23번 아내는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24번 아내는 남편의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도련님이라고 부릅니다. 25번 남편은 아내의 부모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장인,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26번 남편은 아내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장인어른이라고 부릅니다. 27번 남편은 아내의 어머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28번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자매의 아이들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사촌이라고 합니다. 29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1촌이라고 합니다. 30번.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정답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31번. 요즘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무슨 뜻입니까? 정답은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32번. 근무를 마친 후 종종 회사 직원들끼리 퇴근 이후에 식사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회식입니다. 33번. 정해진 퇴근 시간을 지나 저녁 먹고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야근입니다. 34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무엇이니까? 정답은 실업입니다. 35번.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일정한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실업급여입니다. 36번.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놓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최저임금제입니다. 37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월급을 못 받게 되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동청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8번. 취직을 하기 위해 회사 등 조직에 제출하는 개인의 신상정보, 자격증, 학력, 경력 등을 시간 순으로 나열한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이력서입니다. 39번. 직장을 잃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실직자입니다. 40번. 근로자와 사업주가 맺는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서의 일종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을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근로계약서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회보험. 한국에서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험은 미래의 원음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은 인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도 있다. 예를 들어 돈을 주로 벌어오는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큰 병을 앓게 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살고 있던 집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한국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41번.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평소에 일정한 돈을 조금씩 납부하고 실제 위험이 닥쳤을 때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보험입니다. 42번. 일반 직장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43번.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중 3개를 말해보세요. 정답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입니다. 44번. 4대 사회보험 중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한 고객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고용보험입니다. 5번. 4대 사회보험 중 만 65세 이상 소득권을 잃은 고객에게 연금을 지급해주는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민연금입니다. 46번.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져 들 때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민연금입니다. 47번. 4대 사회보험 중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거나 사망한 고객에게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산재보험입니다. 48번.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고 무슨 보험을 씁니까? 정답은 소아과에 데려가야 하고 건강보험을 씁니다. 49번.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사용하는 보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건강보험입니다. 50번. 눈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어떤 병원에 가야 합니까? 정답은 안과에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교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수단의 종류. 한국에는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해 있다.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때는 주로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이용하는데 이용요금은 현금이나 교통카드로 지불한다. 일정한 금액을 교통카드에 충전해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휴대전화에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해서 사용하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앱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여 목적지까지 최단 시간이나 최소 환승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다.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기차, 고속버스이나 시외버스, 배, 비행기 등을 이용한다. 기차는 안전하고 빠른 교통수단으로 고속철도,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이 있다. 특히 고속철도는 빠른 속도로 전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시키는 교통수단이다. 물론 대중교통수단 외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중교통을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제 교통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51번.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교통요금을 지불할 때 주로 사용되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교통카드입니다. 52번.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에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차로를 따로 만들어 버스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버스 전용 차로제입니다. 53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교통비를 현금이나 동전으로 결제합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교통카드입니다. 54번. 신호등의 빨간색과 노란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정지를 의미합니다. 55번. 길을 건너갈 때 신호등이 무슨 색으로 바뀌면 건너갈 수 있습니까? 정답은 초록색입니다. 56번.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신호등의 불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차를 멈춥니다. 57번. 한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로 2004년 4월 1일 개통되어 서울부터 부산까지 구간을 시작으로 운행하고 있는 초고속 열차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KTX입니다. 58번.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운전면허증입니다. 59번.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하거나 2개 노선 이상의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환승하고 이때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환승 할인 제도입니다. 60번.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좌석에 고정시키는 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안전벨트입니다. 61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양로원 등 해당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300에서 500m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거나 도로 통행 제한이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입니다. 62번.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63번.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임신부가 힘들게 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다리를 양보해 줘야 합니다. 64번.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는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노약자석이 설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자리입니다. 65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는데 노약자석이나 임신부석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정답은 안 됩니다. 66번.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계정에 몰래 로그인한 뒤 거기에 등록된 친구나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빼가는 범죄로 누가 아프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메신저 피싱입니다. 67번.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어 범죄에 이용하거나 예금 통장에서 현금을 빼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보이스 피싱입니다. 68번. 외국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인터넷을 이용해 보내는 편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이메일입니다. 69번. 유명한 한국의 방송사 3개 이름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KBS, SBS, MBC입니다. 70번. EBS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사입니까? 정답은 주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71번. 방송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사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EBS입니다. 72번. 한국신문 3개를 말해보세요. 정답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입니다. 73번. 중요한 사건이나 화제를 종이로 보여주는 것으로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발행되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스포츠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광고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신문입니다. 74번. 외국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과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주고받는 편지나 메시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이메일입니다. 이제 한국의 의료와 안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의료기관의 종류와 이용 방법. 의료기관의 종류에는 동네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등이 있다. 감기에 걸렸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병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네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이다. 예방접종이나 각종 질병 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일반 병원보다 진료비가 싸다. 동네 의원을 통해 치료를 받았는데도 병이 닳지 않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 약서를 받아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서양 의학 이외에 한국의 전통 의학을 활용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침을 맞거나 뜸을 뜨거나 약초 등을 달여서 만든 한약을 지을 수 있다. 갑자기 크게 아프거나 다쳤는데 직접 병원에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119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9 대원이 찾아와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한 후 응급차로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에 데려다 줍니다. 건강보험 제도. 한국은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질병 관련 검사, 치료, 아이 출산 등과 같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부산해주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 가입자나 진역 가입자의 가족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피부양자로서 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배워봅시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수고했습니다.